오랜만에 걸려온 자식의 전화기 너머로 엄마 밥 먹었어? 라는 말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분명 기다리던 목소리였고 반가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나도 모르게 응, 먹었다. 바쁠 텐데 왜 전화했어? 끊어라.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린 적은 없으신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 화면에 남은 자식의 이름을 한참 동안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후회하던 그 거실의 정적. 혹은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에게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툭 던진 말이 사실은 물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지른 비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서늘한 오후의 기억. 우리는 가끔 우리가 내뱉은 말의 가시에 우리 자신이 먼저 찔리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말투가 거칠어진다고 그게 본성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성격이 나빠진 것도 본성이 고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전달되지 못한 그리움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고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입술은 가장 익숙하고 방어적인 형태인 가시를 선택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투 속에 숨겨진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외로운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다정하고 나긋나긋하게 내 감정을 설명하며 살 수 있는 세월이었나요? 우리는 효율이 미덕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빨리빨리 일을 끝내야 했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려면 내 마음의 상처 따위는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치였고 단호한 말투만이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는 무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무기를 내려놓으려니 손이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생 갑옷을 입고 전쟁터를 누빈 장수에게 갑자기 비단옷을 입고 춤을 추라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투박한 말투는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한 가정을 지켜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말투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투는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훈장 같은 삶의 흔적일 뿐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이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67세 최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철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데 저도 모르게 됐어. 내가 노인네야? 하고 쏘아붙였어요. 사실은 고마웠거든요. 근데 제 입에선 왜 그런 말이 나갔을까요? 그 청년의 무안해하던 표정이 며칠째 잠자리에 따라와요. 72세 김순옥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모처럼 외식하자는데 돈 아깝게 뭘 나가 집에서 대충 먹으라고 해버렸어요. 사실 저도 남이 해준 밥 먹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풀 죽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 입술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65세 박지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사소한 거로 큰 소리를 냈어요. 제 주장이 맞다고 바락바락 우겼는데 사실은 친구들이 저를 무시할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같은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유독 모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못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 딸아이가 제 생일이라고
큰맘 먹고 유명한 식당을 예약했더군요. 비싼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선 뭐 이런 걸 먹냐, 돈 아깝게. 그냥 집 근처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지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데다 낭비를 해? 난 이런 거 안 좋아한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예쁜 조명 아래서 딸이 사주는 귀한 음식 먹으며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네. 덕분에 이런 호강도 해본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은 왜 그렇게 비뚤어진 말만 골라 내뱉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캄캄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심술궂게 구니?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제 마음의 밑바닥이 보이더군요. 그건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내가 해준 건 없는데 받기만 하는 것 같은 그 미안함이 말투라는 엉뚱한 통로를 통해 타박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진심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니 말투가 제멋대로 날뛰었던 것이죠. 저도 참 많이 흔들립니다. 환갑이 넘고 진갑이 지나도 여전히 제 말투는 제 통제를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처럼 느껴져서 거울을 보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매일 밤 이불 속에 쌓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날 밤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말투 때문에 아파하고 후회한다는 건 적어도 제 본심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본성이 악한 사람이라면 후회조차 하지 않았겠지요. 내가 내 말투에 놀라고 미안해하고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조금 늦게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는 중입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마음을 전하는 법은 여전히 어렵고 낯선 공부니까요. 거칠게 튀어나간 당신의 말투는 사실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당신 마음의 가장 간절한 SOS입니다. 자,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 라고 자책하는 대신 그때 내 마음이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말이 날카롭게 나갔구나 라고 나 자신을 먼저 토닥여 주세요. 거창하게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먼저 부드러운 눈인사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너도 참 애썼다라고요. 나를 먼저 용서할 때 타인에게 나가는 말의 끝도 조금씩 둥그러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노년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툴고 자주 실수하며 늘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투박한 말투 뒤에 숨겨진 그 고귀한 진심을 제가 응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당신의 세월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이 서툰 길을 걷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마음의 결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